검찰 술접대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런 의견을 내세웠다는 여당의 입장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3, 4월에 윤석열 전 총장이 물밑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 측 3, 4월에 특별한 활동 계획이 없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 질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 정직 2개월 징계 관련된 소송에 대응한다. 재보선 이후에 저술 강연 활동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인들에게 수행비서 맡을 후보군 추천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 및 일정 관리, 윤 전 총장 메시지로 SNS로 알리는 역할 등등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기자, 요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수행비서? 글쎄요, 수행비서는 제가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추천을 요청했는지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3, 4월 동안 활동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윤 전 총장이 몇몇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 스스로 알린 겁니다. 그러면서 강연 활동도 자제하겠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한 생각을 정리 중이다. 책으로 낼까 하는데 아직 시작 못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메시지를 내겠다.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을 몇몇 기자들한테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3, 4월, 그러니까 내 다음 달까지는 본인의 생각을 민주주의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법치라든지 본인 지금까지 던졌던 화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현안마다 본인의 메시지를 내거나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때 아무래도 이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수행비서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담당을 할 또는 SNS를 담당할 그런 이제 어떤 직원이라든지 동료들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이 얘기는 결국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 총장이 하나하나 현안에 의견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본인이 정치를 이미 할 마음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대선 주자로서 본인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대선 주자 윤석열은 공정한 사회, 공정한 룰을 얘기했는데 그럼 본인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나를 더 들어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화두, 본인이 생각하는 어젠다를 던져야만 하죠. 그래야만 이제 그때부터 대선 주자로서 윤석열이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작업을 한 다음 달까지 여유를 가지고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를 두고 여권, 정치권 내에서 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의 과거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2019년 청문회 때와 또 국감 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질 감각, 정무 감각과 관련해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총장님, 검사된 이후 지금까지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윤 전 총장의 메시지 봤잖아요. 네네. 게임의 룰이 조작됐다. 네. 청년들을 절망케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밝혔던 없다는 정무 감각과 관련해서. 일단은 결과적인 거짓말이다. 결과적인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정치 생각이 이제 생긴 것 같고요. 예. 수행 비서도 뽑고 SNS 다 한다고 하니까 나름 정치적 소질도 있어 보여요. 정무 감각이 있어 보인다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쨌든 2021년 3월 현재 그 상황이 윤 총장에게는 굉장히 유리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더 점입 가경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툭툭 다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지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관련된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 박수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실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윤 총장은 이제 그런 것에서 제가 봤을 때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고, 그다음 책임 추궁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장 전문성 있는 검찰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윤 총장은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제가 봤을 때 뭐 그 컨벤션 효과도 있긴 있었지만 당분간은 쭉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 고공의 지지율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대세론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윤 총장 개인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능력이 되면 계속 갈 거고 아니면 거품으로 빠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선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범위 안팎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이 29.0%, 그러니까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고요. 이재명 지사가 24.6%, 이낙연 대표가 13.9, 홍준표 5.2, 정세균 총리 3.6, 유승민 대표 2.1%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세 개의 여론조사를 공통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전 총장의 두각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자 여권에서는 연일 윤 총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여권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검찰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일 거다. 박용진하고 이 건너편에 윤석열이 전 총장 한번 이렇게 앉혀서 한 시간이면 예. 정치적 미천 다 드러나실걸요? 저 한 장담합니다. 제가 예. 수사와 관련해서 한 시간 예. 얘기하면 저는 5분 만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면 박용진이 미래고 윤석열은 과거구나. 네.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윤 총장이 접전하거나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여권에서 연일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기자, 총리께서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든 건 나라의 불행이다라고 얘기했고, 돌직구 출신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시간만 나랑 토론하면 윤 총장 미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어쩌면 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정 총리 얘기 먼저 해보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다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죠.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쓸 수밖에 없다는 것, 불가피하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건 이제 윤 총장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1시간만 토론하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 미천을 드러난다는데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수사와 관련해서 1시간 얘기하면 자기도 5분밖에 얘기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그런 얘기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수사 전문가고 자기는 20년 가까이 정치를 한 사람이다. 따라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근데 전 다만 저에게는 딱 하나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그러니까 수사는 과거에 대한 걸 수사하는 거죠. 그건 맞는 거죠.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맞는 건데,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과연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거고, 사실 현 정부도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인데, 적폐청산이 미래로 가려면 시스템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적폐청산이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부정부패, 지금 LH 저희가 사태에서 보듯이 부정부패 고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적폐청산이 됐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은 국민들이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권에서는 박지원 대변인. 저는 총리를 비롯해서 박용진 의원 말씀하시고 좀 전에 우리 박수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 그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가 좀 전에 지지도 쭉 봤습니다만 최근에 30% 가까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환호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예. 그거는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에 맞춰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말, 그다음에 그 이미지들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총장직을 던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건에 대해서 저는 그 무언가라도 이게 뭐 정치 공학적으로 선거 기술적으로 너무 접근해서 윤석열 총장 개인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현 정권이 왜 윤석열 현상이 저렇게 생기는지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무슨 말이 있는데 그게 무언지 분석해서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조정을 해야 되지 특정한 사람의 정치적 행보 내지는 말을 갖고 저렇게 막 공격하는 거는 저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현 여권이 너무 이 상황을 선거 공학적이고 그다음에 선거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권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제3지대로 들어오는 게 나을지 국민의힘 지붕 아래로 들어오는 게 나을지 이런 거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데 호사가들이 말을 하는 거고 괜히 뭐 정치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제3지대로 성공한 예가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민주당이나 소위 친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 법치주의 파괴를 비판하고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의힘과 방향이 같습니다. 같이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결국에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대답도 내놔야 하고 정치를 한다면 어떤 형태의 어떤 정치 진영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윤 전 총장 본인 스스로가 현재로서는 밝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앞서 그 메시지와 관련돼서 말이에요. 네. 정무 감각이 참 좋다라고 평가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특권, 반칙 없는 공정, 게임의 룰, 공정한 경쟁. 이거는 사실은 현 정권의 아이덴티티고 현 정권의 어떤 슬로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명받았던 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뭐 공정하고 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로 요 앞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100만 명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정을 그 비선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농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대학도 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게 그 순간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신 것이 아닌가.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이것이 빨리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